오늘은 제가 불안감을 느낄 때 도움이 되었던 방법 10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불안감에 대해서 얘기했던 영상처럼 불안감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소소한 방법들도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할 방법들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이에요. 혹시 제가 말한 방법 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좋은 팁이나 방법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불안감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불안감이 느껴지지? 왜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느껴지지? 그 감정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그 이유를 차분하게 적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는 보통 이럴 때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준비해야 될 강의가 있거나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부담스러울 때, 또는 업무적으로 마감 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마음이 조급해질 때. 저는 예전에 처음으로 영어 강의를 아이들 앞에서 할 때 되게 두려움을 많이 느꼈었어요. 사실 심지어 저는 지금도 강의를 할 때 항상 배탈이 나고 긴장을 해요. 그 외에도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건지 불안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취업 준비생들이 그런 불안감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취업을 하지 않고 창업을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창업의 과정을 거쳤지만 창업 초반엔 저도 그런 마음을 느꼈었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했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었고요. 저는 중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퇴를 하면서도 두려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불안감을 느끼는 다른 이유는 스트레스이더라고요. 뭐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컨트롤하기 힘든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기거나 그런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마음이 긴장된 상태가 되고 편안하지 않고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느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그 감정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누구나 불안감을 느낀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불안감에 대해서 영어로 표현을 할 때 버터플라이, 나비가 뱃속에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느낌 아세요? 나비가 뱃속에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막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막 뭔가 불안하고 막 떨리고 긴장되고 속이 막 이상한 느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 느낌 뭔지 알아? 라고 했을 거예요. 여기서 이런 느낌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하는 오바마 대통령이라도 무대 앞에 서기 전에 긴장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누구나 이 불안함을 느끼는 거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극복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방법은 ASMR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ASMR을 아시는지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ASMR을 되게 우연치 않게 접했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그 영상을 틀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속삭여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작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ASMR이었고 그 기회로 이렇게 몇 번 더 계속 듣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ASMR도 추천드리는데 제 주변에 몇몇 친구들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ASMR을 싫어한다기보다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인 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방법은 느리고 편안해지는 음악을 듣는 거예요. 유튜브에 편안한 음악, 안정되는 음악 이런 거를 쳐도 되고요. 저는 보통 영어로 많이 치는데 피스풀 뮤직이라든지 아니면 릴렉싱 뮤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치면은 진짜 좋은 다양한 음악들을 들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링크에도 한번 걸어 놓을게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중에 몇 개만 그냥 걸어 놓을게요. 뭔가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이렇게 차분하고 느리고 막 요가 노래, 클래식 노래, 뭔가 그런 노래를 듣는 게 저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다섯 번째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스킨십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냥 간단한 손을 잡는 스킨십이라든지 그냥 안고 있는 거, 어떤 피부를 맞닿고 그냥 이렇게 따뜻한 그 온기를 느끼는 거. 사랑하는 관계에 사람이 있다면 이성도 좋고 아니면 부모님도 좋고 그런 간단한 스킨십이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남편이랑 같이 사니까 보통 남편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남편이랑 같이 따뜻한 손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조금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버지니아 대학교의 제임스 코언 교수는 손을 잡는 행동이 주관적인 공포감을 현격하게 낮추고 혈압을 비롯한 신체 기능에도 탁월한 효과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스킨십이 심장 장애나 심근경색, 암에 걸릴 확률 이런 것들을 낮춘다는 연구도 있다고 해요. 6번째 방법은 명상하기, 호흡하기, 요가하기 이런 것들인데요. 조금 다 비슷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삶의 속도가 너무 빨리빨리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명상에 대해 아주 잘 아는 건 아닌데 관심이 있어서 좀 찾아보고 그걸 하려고 했었어요. 그냥 아무 음악을 듣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상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의식하는 거 말고 이 몸에 느껴지는 공기의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소리라든지 뭔가 이 감각 있죠? 그 감각에 집중을 해서 너무 골치 아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요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가 학원 다니다 끊다가 했는데 작년에는 요가를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거의 돈을 기부하다시피 했는데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요가는 이렇게 정말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천천히 스무스하게 가는 그런 운동이라서 제가 좋아하는데, 제가 갔던 요가 학원에서는 바로 옆에 노래방이 있어서 맨날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엄청 좋은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빠진 걸 거예요. 7번째 방법은 따뜻하고 향이 좋은 차를 마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원래 차 마시는 게 습관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가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남편이랑 저랑 차 마시는 게 좀 습관이 됐어요. 저녁에 이렇게 따뜻한 차를 끓여서 차 종류도 몇 가지 좀 다양하게 있어서 그때그때 마시고 싶은 차를 천천히 마시고 따뜻해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고 뭔가 좋아요. 실제로 카모마일 티 같은 거는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통 그런 향이 나는 것보다는 좀 우롱차라든지 녹차라든지 과일 향이나 꽃향보다는 그런 풀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8번째 방법은 불을 어둡게 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브이로그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긴 한데 저와 남편이 가끔씩 하는 방법인데 정말 좋아요. 어쩌다가 우연히 불을 끄게 됐는데 보통은 그냥 불을 켜고 환하게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저녁에 불을 끄고 살짝 불빛이 있는 그 어둠 그리고 굉장히 저희 집이 조용하거든요, 저녁에. 그래서 그 조용한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때 항상 밝은 불 아래 있다 보니까 뭔가 차분한 느낌보다는 그냥 되게 밝은 느낌인데 그거를 이렇게 좀 낮추고 어둠 속에서 이렇게 도란도란 천천히 얘기를 나누면 되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9번째 방법은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게 정말 필요한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핸드폰을 자주 쓰지만 핸드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항상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핸드폰은 저희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데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자꾸 메시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정보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운 그 상태가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데 핸드폰은 스크린이 되게 밝잖아요. 가끔씩은 핸드폰을 안 사용해도 되는 시간에는 핸드폰을 좀 저 멀리 놓고 그 디지털 세계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아날로그적인 그 감성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10번째 방법은 바로 불안한 감정을 말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남편이 가장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불안한 마음이 들면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꼭 남편이 아니더라도 뭐 친구나 친한 친구나 아니면은 뭐 정말 가까운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의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남편한테 뭐 그런 마음이 자꾸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좀 지금 상태가 불안한 것 같아. 내가 지금 좀 불안한 마음이 든다? 내가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니까 내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번 주에 있을 뭐 이러이러한 뭐 강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막상 하게 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계속 며칠째 그 신경이 쓰여서
마음이 불안해지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그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감정에 막 파묻히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한번 이렇게 노출을 시켰다 그래야 되나? 바깥으로 내놨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그 감정을 컨트롤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건 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방법이 뭔지도 얘기를 해주시고 이 중에서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신 것 같으면 또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회가 그렇게 살기에 편안한 곳은 아닌 것 같고요. 항상 힘들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상해서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나는 왜 자꾸 이런 느낌을 받지? 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을 뿐 자신이 느끼는 불안감이 분명히 다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